팔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페널티가 나와요. 20%요? 예. 선생님, 저희 책을 네. 돈 되는 1,000만 원 소액 토지라는 네. 제목으로 쓰긴 하셨는데 계속 작은 땅만 낙찰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큰 땅도 낙찰을 받으시나요? 예. 큰 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큰 거 같아요? 제 갖고 있는 춘산의 호도밭은 한 3,000평 되고요. 3,000평이요? 예, 뭐 임야도 한 8,000평 받은 게 있고요. 3,000평이요? 대구 인근에 그 공항을 예상을 하고 네. 또 제가 호도밭을 만들려고 하는 받았는데 4분의 1이에요. 산 하나에 4분의 1을 갖고 예, 계신 거예요? 예. 산이 그 32,000평인데 안에 멋이 또 하나 있고 풍광이 좋아서 개발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호도밭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돈 없어서 소액 토지 받으셨다더니 돈 많으시네요, 선생님. 그것도 사기 받았어요. 거의 줍다시피 받았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얼마 정도? 8,000평을 2,200에 받았거든요. 2,200만 원? 예. 8,000평을 2,200만 예. 원이요? 그러면 한 평이 뭐 얼마예요? 2,000원대가 채 안 치, 2,300원 정도 아니, 치였는데 한 평에 10,000원이 안 되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감정이라 하는 게 그 보통 비교 사례도 보지만 매매 사례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근데 인근에 매매가 없으면은 그 매매 시점을 갖고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저평가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로 농지나 임야를 받으시는 건가요? 농지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땅보다는 일반 농지 쪽을 많이 받았죠. 위반 농지라는 게 예. 뭐죠? 예를 들어서 땅에 묘지라든지 건축물, 포장이 되었다든지 콘크리트로 가설 됐다든지 농지인데 농사를 짓지 예. 않아서 예, 제3용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농지증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죠. 농취증은 농업 취득 자격 증명서. 예, 쉽게 네.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농민이 될 자격 심사를 하는 서류입니다. 아무나 농사 지을 수 없는 거네요.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농지 취득이 힘들었습니다. 어. 농민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라. 예. 이게 원체 농지는 자경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자경. 예, 스스로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땅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군인 같은 경우는 못 하잖아요. 학생 못 하잖아. 누가 봐도 너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이런 사람한테는 그렇죠. 농취증을 주지 않는 그렇죠. 거죠? 그 정도까지는 걸러내고 일반 사람이면 땅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1,000제곱이라 해서 302평까지는 굳이 농사를 하지 않더라도 1,000제곱미터 예, 1,000제곱. 이하. 예, 네. 주말 영농이라고 해서 주말 농장. 예, 좀 자유롭게 농사를 지어라. 네네. 이제 1,000제곱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말 체험이 아니라 그냥 농사꾼인 거군요. 예, 그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거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예. 안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명이 떨어집니다. 처분 명령이라고 하면 억지로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업계에서 처음에 농민이 될 자격 심사를 하고요. 산업계? 예, 산업계에서 보통 지자체 산업계에서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제 농지의 현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불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보조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농민이 되면 많은 혜택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농사 짓는지를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그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제 처분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 농사 짓지 않으니까 6개월 내에 처분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땅을 안 판다. 영농행위에 대한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팔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페널티가 나와요. 20%요? 예. 꽤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금액이? 가장 페널티가 높은 법 중에 하나가 이 농지법 10조 11조 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호두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관리가 좀 편하고 하니까 호두나무를 좀 식재를 해라. 호두나무는 관리가 편해요? 왜 편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과일은 거의 같은 시점에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력이 집약을 해야 돼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지나면 상품 가치가 땅이 맞아요. 돼버립니다. 그러면 5일 내로 어떻게 따야 돼? 딸 인력이 없다면은 그게 이제 죽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호두를 좋아하는 거는 금과류 종류 같은 경우는 땅에 떨어져도 네. 한 2달 내지 3달까지 죽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간 날 때 가서 예. 주시면 되는군요. 여러분 지금 토지 강의입니다. 농사 강의 아니고요. 농지는 사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지키는 것도 쉽진 않은 거군요. 영농을 하겠다는 행위를 가지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연을 많이 권해요. 연꽃. 연꽃의 예, 연? 예. 연꽃 같은 경우는 뿌리는 뿌리대로 연뿌리 먹죠. 연잎은 우리가 그 연밥 할 때 주재료가 들어가죠. 연꽃은 또 꽃대로 비싸게 팔죠. 연이 꽃이 지면은 연시방, 연밥. 그것도 비싼 한약재로도 팔고 식용으로도 하고 있고요. 버릴 게 없네요. 버릴 게 없는 식품이 되죠. 아니 연이 농작물이란 생각은 한 번도 안 자, 해봤는데. 이게 사고를 바뀌어야 돼요. 옛날 피라 그러고 부들이라 하는 게 있어요. 피가 갈대에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지금 토지 강의입니다. 끝꽂이 네네, 꽃꽂이. 부들의 그 종류가 많이 들어가요. 저 뭔지 알아요. 그 네. 약간 그 강아지 풀 네. 그게 생각보다 수익이 커요. 그렇죠? 농작물에 들어가요? 그렇죠.
농산물의 정의가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90만 원의 매출을 2년 이상 신고하면 그 농작물로 들어갑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2015년도 기준으로 275개의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농작물 하면 당연한 게 쌀, 보리, 콩, 그다음 몰라.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을 틈을 바꾸면 농지를 활용할 방법이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전문 농사꾼이세요, 선생님. 어차피 처분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시구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제일 됩니다. 손이 덜 가는 농작물로. 그렇죠. 그럼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농작물 있었어요? 배농사였죠. 아, 배농사도 지으셨나요? 예. 제가 저 책에 이번에 설명을 한 게 그 부분이에요. 아, 네네. 예. 배농사도 그때 한 540평 낙찰 받아서 지었죠. 540평. 예. 거의 배나무밭 주인으로. 완전히 전문 배농사를 배웠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배 때문에 낙찰 받으신 건가요? 배를 그렇지는 않아요. 키우고 2010년도 즈음에서도 아직까지 혁신도시가 개발이 되는 시점이어서 혁신도 쪽에 땅을 하나 가져봐야 되겠다. 그 중에 보다 보니까 김천 혁신도시 바로 경계에 배밭이 하나 나온 거예요. 아, 배 때문에 낙찰을 받으신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 혁신도시의 그 땅의 가치를 알려고 땅을 하나 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네. 김천 혁신도시 안에 있는 땅은 아니고 붙어 바로 있는 경계에서 붙어 있는 땅이에요. 땅. 네.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혁신도시가 아닌데 그런 땅도 괜찮을까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개발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수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수용. 네, 수용을 가면은 생각보다 투자가 큰 이익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개발 계획이 뜨기 전에 그 가치를 일찍 판단하고 들어갔으면 되겠지만 어떤 정보가 오픈되고 나서 개발지의 땅은 낙찰받다 봐야 큰 수익을 낼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이미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버리죠. 수용 가격이 그 계획 발표된 그 당시로 그렇죠. 기준이죠.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사업 인가 떨어졌다. 근데 내가 땅을 2010년도에 샀다. 근데 땅의 기준점은 언제냐면 2005년도. 네. 그리고 그 당시 지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3, 1년도에 13년도 예를 들어서 지목이 상업지에 나대지 땅이 나왔단 말이야. 네. 예? 근데 그걸 낙찰을 받았는데 이 보상의 개념은 2005년도에 그 땅은 전이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보상가가 낮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그죠 개발지에는 또 유흥이라든지 큰 식당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땅값 비싸니까.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 외식업을 했기 때문에 지도상 딱 봐서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딱 보는 순간 여기서 경계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졌고 진짜 가깝네요. 예. 높이가 한 50m에서 한 60m의 그 삼자락에 있어갖고 도시가 내려다 보이고 풍광이 딱 전망이 터지니까 요거는 뭐 카페를 하든 찻집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 판단에 그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배밭이었던 거군요. 사실 그 전날 가서 배밭을 못 찾았습니다. 아, 낙찰 받기 전에 가서 못 찾고. 왜 못 찾으셨어요?